안녕하세요. 이천청솔기술학원 영어과 팀장 이상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꿈을 안고 들어올 선행반 학생들 중에서 영어 과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안내하고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지도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천청솔기술학원 영어과에서는 영어에 있어서 기초가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학습 대책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등급 이하 학생들, 영어가 지금 현 시점에서 5등급 이하 학생들 또는 듣기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4등급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을 영어의 기본기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맞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리면, 그런 학생들은 특히 선행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현재 기본기가 없다 손 하더라도 영어는 수능 영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능수능란한 영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대학 원서 정도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학습 능력이 있으면 되고요. 수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결과물을 만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의 실력이라기보다는 수능 영어에 맞춰서 학습을 하신다면 한 3개월 정도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로 2등급이나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본기는 다 갖췄다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5등급 이하 학생들은 먼저 1차 목표로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3등급에 도달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으셔야겠습니다. 그럼 3등급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뭘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3등급의 기본기가 3등급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기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기본기는 어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굳이 말씀드리자면 구문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를 3개월 안에 기본기를 맞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형성된다면 실제로 수능에서 필요한 3등급에 필요한 기본 문제, 듣기 맞춘다고 가정하고 기본 문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기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점수는 73점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3등급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실제로 고난이도, 변별력을 가지는 고난이도 문제를 한 27점, 즉 빈칸 포함한 27점 정도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를 초기에 한 2, 3개월 정도는 집중해서 대비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영어는 어떤 순서대로 학습할 것인가? 얘들아, 이걸 학생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기초 또는 기본 어휘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어휘 암기라는 부분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혼자 의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첫 고비를 넘어가야만 여러분들 영어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휘라는 것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양의 어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부분을 초기에 잡을 수가 있고, 이 어휘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부족한 구문 학습과 그리고 부족한 듣기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전에 필요한 유형 학습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를 학습할 때 초기에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어휘 학습 쪽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 어휘가 맞춰졌다고 했을 때는 어휘 학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구문 학습과 듣기 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병행하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이제 실제로 실전을 통해서 문제에서 점수를 따내는 학습을 해야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학습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며 어느 정도가 시작이라 할 수 있겠나라는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제로 여러분 영어에서 독해뿐만 아니라 듣기가 안 되는 경우에도 그 모든 원인은 어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거의 저희 학원에 오는 거의 100명, 100명, 200명, 300명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 대부분이 결국은 영어가 거의 알파벳을 읽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서 시작하는 학생들조차도 결국엔 나중에는 어휘 암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휘 암기는 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 힘으로 하기보다는 관리를 통해서 반복 학습을 이루어지면 자연히 가속도가 붙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에 힘들고 지루한 과정을 넘어서야만 결과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기에 외워야 될 어휘의 숫자가 대략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많은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포함하여 중학교 기초어휘 한 1000여 단어 정도와 그리고 고1 정도의 수준 또는 고2 상반기 정도 수준의 수능 기본어휘 한 2000여 개를 외우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는데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만 되면 듣기나 읽기가 가능하므로 여러분들 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에 한 60개 정도 해서 60개를 만약에 하루에 1일 60개를 한다면 한 50일 정도, 한 달 20일 정도면 이 3000개의 단어를 충분히 볼 수 있겠고 그 다음부터 2회독, 3회독 할 때는 여러분이 외워있는 단어 말고 외워지지 않는 단어를 선별하여 그 단어들을 위주로 반복 학습하셔서 그 어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초기에 영어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선정하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 일단 첫 번째 중학교 수준의 단어장 한 권, 또 수능 기본어휘 수준의 단어장 한 권 해서 이것을 단기간에 빠른 시간에 1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단어를 암기하면서 외워진 단어와 아직 외워지지 않은 단어를 선별한 후 외워지지 않은 단어들 위주로 2회독, 3회독을 하셔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익힌다 라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이 특히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들은 반드시 단어장에 기록하여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무조건 외워야 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난이도 단어라면 추론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겠지만 기본어휘인 만큼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반복이라든지 또는 예문을 통해서 또는 어원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좋으니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 테스트를 저희 학원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 단어를 외울 때 그냥 그림 외우듯 하지 마시고 반드시 발음 기호를 학습하셔서 소리를 내며 소리로 학습해야 된다라는 점을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통해서 외운다. 많은 학생들이 단어를 외울 때 빨리 지치고 쉽게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를 낼 줄 모른다. 근데 실제로 발음 기호가 어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자기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용기를 가지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신다면 5분, 10분이면 소리 내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원어민처럼 부드럽게 소리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단어가 눈으로만 아니라 귀로, 즉 소리로 외워야만 나중에 듣기에도 써먹을 수 있으며 암기하는 데 훨씬 수월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해 봐야 될 어느 정도 어휘가 갖춰졌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구문학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어휘 암기가 선행돼야 되며 어휘 암기와 함께 어느 정도 어휘가 갖춰졌다라고 생각되면 구문학습을 시작합니다. 구문학습을 시작하면서도 구문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암기는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구문학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영어 문장의 구성 원리와 우리 국어의 구성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국어의 주어가 영어 문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형태와 어떤 자리에 와 있으며 동사는 또 어떤 형태와 어떤 자리에 와 있으며 목적어나 보어라고 부르는 또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수식어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석할 줄 아는 것. 요까지가 구문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한 달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을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어휘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것이 구문학습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배운다는 것은 실제로 그걸 잘 모르는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 배웠다면 반드시 독해 지문 안에서 그 배운 것을 적용시켜야 하겠습니다. 적용시켜보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적용과 자기 체화 과정을 거쳐야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수능 공부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2등급 아니 1등급도 충분히 목표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서 하나를 준비하세요. 물론 구문의 기본서는 좋은 책들이 많겠지만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기본서도 있고 또는 시중 기본 교재 중에 충분히 훌륭한 교재들이 많습니다. 근데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처음에 보통 학생들이 구문을 공부할 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볼 때 그 고비를 넘겨야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열매를 맛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구문에서 기본서를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기존의 독해집 또는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본인의 수준에 맞는 책 한 권을 선택하여 그 의미 덩어리에 맞게 구문학습된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보는 적용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만 추가드려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구문학습은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의 연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막히면 질문할 수 있는 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구문에 대한 부분을 학습할 때 이왕이면 학원의 도움을 받거나 인강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다남기보다는 구문 쪽은 반드시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1회독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끝까지 완주하여야만 그 완주한 이후에 느끼는 자신감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시 챕터를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듣기 학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는데요. 듣기 학습 같은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점수를 못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듣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수능 영어에서 듣기는 36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문제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듣기 포함하여 독해 지문 37점 정도가 더해지면 이 듣기와 기본 독해만 가지고도 몇 점? 73점에 이를 수가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듣기가 안 되면 3등급조차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들 다 하는 듣기를 내가 왜 틀려? 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만점을 받겠다 라는 각오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가 안 돼서 듣기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는
단어를 외울 때 눈으로만 외우지 소리로 외우지 않아서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하시고 반드시 어휘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듣기 할 때 기본 내용어 위주로 그 대화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문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는 여러분들이 듣기 발전이 더디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학습과 구문학습은 읽기만큼이나 듣기에서도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완성됐을 때 이제 내용어 위주로 청취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듣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만큼 들린다는 거죠. 아는 만큼 들립니다. 전혀 모르는 어휘 또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들리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스크립트, 대본을 먼저 정독하여 거기서 주요 어휘나 주요 표현이나 주요 소리를 학습한 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소리로 듣는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립트를 제하고 그냥 듣는 작업, 귀찮지만 반복 작업을 통해서 매일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 듣기는 만점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3등급이 기본적으로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동기부여 받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교재를 쓰면 되느냐? 여러분 어차피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니까 영어는 그냥 학기 초에 EBS 수능 영어 듣기 교재와 EBS 수능 완성 실전편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반복 청취하고 스크립트에 나오는 모든 단어, 표현, 소리들을 익힌 다음에 거기에 맞게 문제 유형에 접근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영어에서 어휘학습, 구문학습, 듣기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2개월, 3개월 안에 수능 영어를 준비할 자세 또는 준비 과정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뭔데? 유형학습 부분이다. 자, 유형학습이라는 것은 수능에 나오는 문제 유형에 맞게 실전적으로 접근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점수와 연결되긴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형학습이라는 부분은 절대로 요령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글의 논리적 전개 과정을 통하여 그 논리적 추론 능력을 통하여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절대로 뭐 쪽집게 또는 뭐 찍기 또는 답의 위치만 찾는 그런 요령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태에서는 실제로 유형을 통하여 각 문제 유형마다 어떤 논리적 접근법을 가져야 되는가를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학기 정도가 된다면 분명히 그러한 유형학습이 중요하겠지만 학기 초 또는 선행학습 때는 유형학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형학습을 통하여 실제로 배운 내용들을 적용시켜본다. 다시 구문이나 어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또는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독해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내용들 중에서 모든 문제풀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제 관련 유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주제, 요지, 제목, 주장, 요약문, 장문원 등의 주제 관련 유형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어휘와 여러분들이 배웠던 구문을 적용하여 실제로 의미에 맞게 문장 해석 능력을 키워나간다. 이것이 초반기 유형학습의 목표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최소한 거기에서 이 하나의 단락 안에 숨어있는 주제가 뭐냐 요걸 잡아내는 것만 목표로 삼으시면 된다. 굳이 고난이도의 빈칸 또는 순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춘 후에 진행해도 된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유형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실제로 내가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푼 다음 그 다음에 맞고 틀리고를 측정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지문 안에 내가 학습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단어나 또는 낯선 단어나 이런 단어들을 반드시 정리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 따위를 반드시 정리해서 학습한다. 라는 목표를 삼는 게 맞고 실제로 구문에서 배운 청크 단위의 정독을 해나가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용시켜 나가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죠. 그죠? 어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어휘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면 매일 60개 이 단어의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60개씩 하면 기본 어휘를 한 한 달 반이면 충분히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일 60개씩 반드시 테스트한다. 그리고 밑통과는 반드시 재시험을 본다. 근데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다라는 점에 꼭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 단어 말고 그 밑에 단어, 즉 추가적으로 그 밑에 단계의 기본 어휘 또는 조금 더 고급 어휘 쪽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학생들별로 다시 나갑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어휘력은 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단어 암기 과제가 나가며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반드시 거친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족한 단어가 있으면 늘 손노트를 가지고 반드시 개별 단어장을 가지고 생활한다. 실제로 밥 먹을 때조차도 그런 단어를 가지고 외운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문학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을 중심으로 배우는 게 맞다. 두 번째, 청크 단위로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반드시 적용시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교재로는 EBS 교재를 사용한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듣기 학습은 실제로 듣기 학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알고 듣는다. 여기서 알고 듣는다는 것은 소리와 지문에 대해서 알고 듣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고요. 물론 교재는 EBS에서 단계별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듣기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에서는 추가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듣기 학습 관리가 이루어지며 개별 학습 상담을 통해서 실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보통 듣기를 한 8개, 9개 이렇게 틀리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꾸준히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하나, 두 개 틀리면 굉장히 속상해 하고요. 실제로 다른 학생들, 기존에 듣기를 잘하는 학생들도 한두 개씩 틀리는 걸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은 다음에 와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실제로 듣기는 바로 습관이구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유형학습을 보면 유형학습은 반드시 너무 어려운 수준이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됩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접근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형 워크북을 가지고 기출문제 같은 유형 워크북을 가지고 각 단계에 맞게 적용해서 적용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과제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본 유형뿐만 아니라 고난이도 유형 그럼 어떻게 잡느냐? 물론 그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도 그 전에라도 실제로 영어가 어느 정도 상위권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빈칸, 순서, 그다음에 위치, 문장 위치 이런 유형들이고요. 요거는
특별한 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여기 훌륭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서 맞추게 되면 아까 전에 기본적인 실력에 더하여 고난이도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1등급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그 1등급으로 여러분 어떤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는 걸로 이 시간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신다면 결국은 이 세 가지 질문 안에 영어 학습의 비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실제로 여러분 영어가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나는 잘 못한다 라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 꼭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구해보고요. 두 번째, 과연 영어라는 과목이 좋은 강사 또는 아주 좋은 머리 한 방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복될 수 있는 과목인지 아니면 매일 반복적으로 익숙해져서 좋은 습관을 통해서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과목인지 그 과목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마지막 질문으로 과연 재미나 흥미만 쫓아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임계점에 도달하여 힘들고 고통스럽고 반드시 겪어야 될 고비를 극복하는 시점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점수가 오르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영어 학습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하고 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청소를 해서 드리는 마지막 약속 하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과라는 것이 계획이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라는 것은 실제로 노력과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저희 이천 청솔 기숙학원 영어과에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 저희는 비교할 수 없는 노력과 관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반드시 올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청솔 기숙학원 영어과 팀장 이상현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영어가 본인이 중하위권이다 또는 내가 기본기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그런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 경험을 해보건대 2월에 개강하는 정규반에서 실제로 수능을 스타트하는 부분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기초가 없는 상태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초를 다지지 못해서 그 수업을 따라가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거기서 노력에 비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디 내가 기본기가 없다, 기초가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출발 지점보다 이전에 남들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고랑을 갈고 논을 더 깊이 파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씨앗이 싹을 내리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남이 놀고 있을 때 그 추운 겨울에 밭의 고랑을 깊게 파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부디 이 선행반이라는 과정이 그런 의미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배워야 될 기본 학습 내용을 실제로 선행반 2개월에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이 임하는 자세가 워낙 진지하기 때문에
그 결과라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특히 선행반은 필수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디 남들 다 노는 시기에 큰 꿈을 품고 여러분이 박고랑을 깊게 파는 수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올해에 남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솔학원 영어과 이상현이었습니다.